1504년 가을, 한양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타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경복궁 안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학살이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이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왕은 직접 칼을 들고 대신들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느냐? 대답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곤장을 쳤고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가 잘렸고 어떤 이는 사지가 찢겼습니다. 이 피의 연회를 주재한 왕의 이름은 연산군.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폭군이자 유일하게 군이라는 치욕적인 호칭을 받은 폐위된 왕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조선 최고의 모범 세자였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성군의 자질을 타고난 군주라 칭송했죠. 도대체 무엇이 완벽한 세자를 조선 최악의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25년 전 한 여인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생모이자 조선의 중전이었던 패비 윤씨. 그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 피 묻은 비단 조각이 조선 왕조를 피로 물들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산군의 광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어머니의 억울함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연산군이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 궁궐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대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1474년, 성종 5년. 왕실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왕비 공예왕후 한씨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성종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왕실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여인이 바로 윤씨입니다. 파평 윤씨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결코 왕비가 될 만한 가문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씨는 자태가 곱고 아름다우며 글을 읽고 시를 짓는 재능이 뛰어났다. 성종은 첫눈에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궁녀로 들어온 지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후궁이 되었고 다시 2년 만에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실의 실세, 인수대비는 처음부터 윤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위천한 집안 출신이 어찌 국모의 자리에 앉는가.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엄격하고 냉철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왕실의 모든 규율을 직접 정했고 왕비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윤씨는 이런 감시와 압박 속에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사랑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다른 후궁들에게 눈길이라도 주면 극도로 질투했죠. 그리고 1476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윤씨는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한밤중에 왕의 침소로 뛰어가 격렬하게 항의했고 급기야는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성종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났고 피가 흘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왕의 얼굴을 상하게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분노한 것은 인수대비였습니다. 국모가 왕을 해쳤으니 이는 영모나 다름없다. 윤씨의 폐위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1479년 윤씨는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궁을 떠날 때 어린 아들 연산군은 불과 4살이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 후 윤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음 직전에 남긴 한 가지 물건이 25년 후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폐위된 윤씨는 사가로 쫓겨나 유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왕실은 그녀를 완전히 잊으려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482년 성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왕실 대신들이 모여 윤 씨의 처형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전하, 윤 씨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으나 세자의 생모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하지만 인수대비와 성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사약을 가지고 온 사신 앞에서 윤 씨는 오열했습니다. 나는 왕의 아이를 낳았건만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가? 내 아들은 누가 돌보는가?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에 두르고 있던 흰 비단 수건을 벗어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비단에 붉게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잘 간직하십시오. 언젠가 내 아들이 자라면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어미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윤 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고만 전해졌죠. 하지만 윤 씨의 한은 피 묻은 비단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비단은 시간의 강을 건너 25년 후 아들의 손에 쥐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은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전혀 모른 채 자란 연산군. 그는 과연 어떤 세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극찬했고 백성들은 그를 기대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왕자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모르는 채 연산군은 완벽한 세자로 자랐습니다. 성종은 그를 극진히 사랑했고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세자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효성이 지극하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며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다. 완벽한 군주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 깊은 곳에는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왕자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없는가? 내 어머니는 정말 병으로 돌아가신 걸까? 성종은 이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새왕비 정현왕후에게 부탁했습니다. 세자를 친자식처럼 돌봐달라. 정현왕후는 진심으로 연산군을 사랑했고 연산군도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여전히 윤 씨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소문은 물 흐르듯 퍼지는 법입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반 그는 여전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귀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상의 생모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위 10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가 은밀히 불러들인 사람은 바로 죽은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진 그 피 묻은 비단. 연산군이 그것을 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504년 재위 10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모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찾아 궁으로 데려오라. 마침내 외할머니를 만난 연산군은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오? 노파는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피 묻은 비단이 연산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핏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피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울먹이며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 성종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효자로 살아온 것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단 말인가? 연산군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1504년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모든 대신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능지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에게까지 칼날을 겨누고 궁궐 전체를 거대한 유흥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왕의 광기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산군은 직접 고문 현장에 나타나 더 세게 때려라 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신하는 혀가 잘렸고 어떤 이는 살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수대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를 찾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할마마마께서는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인수대비는 충격과 분노로 병을 얻어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정당방위를 넘어섰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푼다는 명분은 점점 무자비한 폭정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연을 폐지하고 간언하는 신하들을 모조리 내쳤습니다. 궁궐은 유흥장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을 끌어들여 밤낮으로 연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선비들을 탄압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변명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모든 폭정을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상처받은 자아를 폭력으로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3시. 한양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부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결사대가 모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폭군을 폐위시키고 나라를 구한다. 그들은 경복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궁궐문을 지키던 수위군들도 이미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연산군은 그날도 밤늦게까지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여인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때 한 환관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대신들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연산군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반란이 옵니다. 반란. 연산군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갑옷을 입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입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를 모아라. 과인의 군사를 모으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정군은 순식간에 궁궐 안으로 들어왔고 연산군의 친위 세력은 대부분 도망쳐버렸습니다. 성희안이 연산군의 처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산군, 나오시오. 연산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과인은 왕이다. 감히 왕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냐? 당신은 이미 왕이 아니오. 폭군일 뿐이오. 연산군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왕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반정군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한다. 그를 궁에서 내보내라. 연산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2년간의 짧고 폭풍 같은 통치.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군주이라는 치욕적인 호칭을 받았습니다. 왕은 죽어도 조나 종이라는 묘호를 받는데 연산군은 그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왕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강화도의 작은 초가집에 갇힌 연산군. 그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궁궐도, 여인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피 묻은 비단을, 어머니의 억울함을. 나는 어머니를 위해 복수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에 연산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향년 31살.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죽음과 함께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것이었죠. 역사는 그를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기록했습니다. 폐류나 광인, 폭군. 그에게 붙은 수많은 악명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연산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과연 단순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피해자였을까요? 연산군은 분명 끔찍한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만약 왕실이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주었다면 내 어머니는 실수로 왕의 얼굴을 다치게 했고 그 벌로 폐위되었다가 사약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엄격한 왕실법도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지만 운명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연산군은 진실을 알아도 슬퍼했겠지만 적어도 배신감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어머니의 죽음 자체보다 25년간의 거짓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모자였다는 배신감, 침묵과 거짓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산군은 어머니의 한을 풀겠다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어머니를 기쁘게 했을까요? 패비 윤 씨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이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내 아들이 현명한 왕이 되길 바란다. 나의 한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연산군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복수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한 것입니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단지 500년 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비밀, 부모의 거짓말, 숨겨진 진실.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연산군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입양 사실을 숨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을 숨깁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라는 이유로. 하지만 연산군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준다고. 진실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배신감보다는 낫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 드러나는 진실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둘째, 상처받은 사람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 대한 의문을 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진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셋째, 복수보다 용서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복수를 선택했지만 파멸했습니다. 만약 그가 용서를 선택했다면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패비 윤 씨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심이 강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왕의 얼굴을 핥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처벌받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당시 왕실의 엄격한 법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용서보다 권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 시스템. 윤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치유를 낳습니다. 연산군과 패비윤 씨의 비극은 한 가족의 불행을 넘어 침묵과 거짓, 그리고 복수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보다 용서를, 증오보다 이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500년 전 한양의 궁궐에서 벌어진 비극.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겨진 비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복수심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말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우리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선 최악의 폐류나 연산군, 그리고 그의 광기를 키운 어머니 패비 윤 씨의 그림자. 이것은 단순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 복수와 용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숨겨진 비밀들, 그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